이 세상 모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저는 모르는 게 없는 아라. 저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야, 목소리가 왜 그래? 너무 잠긴 것 같은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목이 아파. 살짝 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땐 빨리 병원에 가봐야지. 그런데 가기 전에 이분을 먼저 만나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소아 편도와 아데노이드에 대해 알려주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이비인후과 김동현 교수님인데,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소아이비인후과 김동영입니다. 교수님, 저처럼 목이 붓는 느낌이 들어간 기침, 열을 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알찬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편도와 아데노이드는 일종의 이제 임파 조직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임파선들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병원균에 대해서 첫 번째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보통 이제 3세 미만에서는 이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어떤 감기균을 막아준다든지 이런 어떤 방어 역할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임파선과 같은 다른 임파 조직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 대부분 편도와 아데노이드는 뭐 큰 역할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아선이 뚫리면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하다. 꼭 방어하라. 어때요, 재영기? 제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부어오르면 아이들이 여러 증상을 보인다고 들었어요. 보통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편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입을 벌렸을 때 양쪽 그 목젖 주위에 보이는 걸 우리가 보통 편도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 용어는 구개 편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데노이드라는 건 이제 코 뒤쪽에 있는 코 편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코 편도가 붓게 되면 이제 코가 막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코골이나 심하게 되면 무호흡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낮에도 아데노이드가 부어서 코가 막히게 되면 계속 입으로 호흡을 하는 구강호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 안에 있는 이 구개 편도가 자주 붓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음식을 삼키기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럼 병원을 찾았을 때 편도와 아데노이드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 편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입을 벌렸을 때 양쪽 그 목젖 주위에 있기 때문에 한눈에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뭐 얼마나 큰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데노이드는 코 뒤에 있는 편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내시경으로 검진하기가 힘들죠. 코 뒤쪽까지 내시경을 깊이 넣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데노이드 비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머리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아데노이드가 얼마나 큰지 큰 아데노이드와 편도가 얼마나 숨기를 막고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나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코골이가 심하면 이제 무호흡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아이들이 낮에도 계속 구강호흡을 하는 경우, 그리고 밤에 잘 때 숙면을 못 취하고 계속 뒤척이고 수면의 질이 나빠서 낮에도 피곤해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꾸벅꾸벅 졸기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공부하는데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되죠. 편도에 너무 염증이 자주 생겨서 열이 자주 나고 또 이로 인해서 항생제를 너무 자주 복용한다거나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또 결석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수술 후에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네, 뭐 편도 아데노이드 큰 아이들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보통 애들이 이제 숙면도 못 취하고 하다가 수술을 하고 나면 너무 조용히 자니까 부모님들이 애가 숨을 쉬는지 흔들어 볼 정도로 아주 많이 좋아지는 수술이고요.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하고 나면 가장 주의할 점은 역시 이제 출혈입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피가 나면 우리가 금방 인지를 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편도 수술한 데서 피가 나게 되면 잘 인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럴 때 자다가 혹시 똑바로 누워 자다가 다량의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그 핏덩어리가 숨기를 막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의할 점은 출혈이고, 그리고 수술 직후에는 한 2주 정도 아이들을 재울 때 똑바로 재우지 않고 옆으로 재우거나 엎드려 재워서 피가 나더라도 피가 입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하는 게 좋고,
또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부드럽게 먹어야 됩니다. 편도 수술한 부위가 우리 음식을 삼키는 부위에 있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이나 너무 까칠까칠한 음식을 먹게 되면 출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주의, 부드러운 음식을 최소한 2주 정도 복용하는 게 중요하고 너무 심하게 기침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겠죠. 평소에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 좋을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편도와 아데노이드라는 건 임파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파 조직은 우리가 감기 걸리게 되면 임파선이 붙듯이 편도 아데노이드도 감기에 걸리게 되면 이제 커지게 되고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 손 자주 씻고 그리고 또 따뜻한 물을 자주 먹는다든지 그리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김동현 교수님과 함께 소아 편도와 아데노이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유익한 내용이 많았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